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부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부동산 DJ 시작하겠습니다. 더 좀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장마도 시작됐고요. 네, 장마죠. 무덥고 습하고 축축 처지기 쉽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면서 뭔가 힘내고 시작을 지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더운 날씨에 눅눅함도 더해지고 좀 불쾌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가지고 휴가철을 좀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직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지만 부디는 휴가철 하면 어떤 뭐 그려지는 좀 상상되는 모습이 있으세요? 그림이 있으세요? 저는 휴가철 되면은 노래가 생각나죠. 노래 어떤 노래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역시 예, 네. 그 노래가 쫙 깔리면서 뭔가 푸른 바다, 그렇죠. 뭐 망고 주스 한 잔, 수박 주스 한 잔, 뭐 이런 거 상상하시면서 조금 기분 좋게 하루하루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거 많이 찾게 되는데요. 맥주 드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아, 맥주 시원하죠. 그렇죠. 한 잔, 여름에 네. 더울 때 한 잔 먹으면. 부디는 별로 안 좋아하는 치킨과 함께 네, 또 치킨. 먹으면. 밥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궁합이 좋은데, 근데 과음은 또 금물이니까 건강도 챙기시면서 시원한 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더운 날씨에 계속 뭐 건강 관리에 좀 유념하셔야 되는 때인데, 그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소량의 염분도 함께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운동 많이 하시니까 부디도 이런 건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저는 뭐 아침에 네. 한 운동하면서 한 1000ml 먹죠. 물 네, 1000ml면은 아침에. 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많이 먹는 게 좋대요. 염분은 어떻게 챙기세요? 염분은 안 챙겨요. 따로 안 챙기고 그냥 음식 속에서 네. 염분도 따로 좀 소량의 염분을 섭취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니까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세 번째,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고 차가운 음식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근데 저도 아아를 마시고 있네요. 저는 따뜻한 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건강한 습관이 좀 몸에 배신 것 같습니다, 부디는. 네, 맞아요. 네, 저는 저도- 찬 거 안 먹은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오,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상한 음식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상한 음식이 생기기 쉬운 계절입니다. 식중독 관리를 꼭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 대한 또 당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언으로 출발해 볼까요? 예, 네. 자, 이분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분이죠. 패튼 장군. 패튼 장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맹활약을 했던 네. 장군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꼭 군인 같아요. 맞아요. 딱 맞는 음. 말 같아요. 패튼 장군. 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네. 사람들은 한마디로 항상 고민 속에 살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특히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벌려가지고 뭔가를 해볼까 할 때 그 고민은 또 상당히 깊어지죠. 왜냐하면은 이게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게 잃는 게 이제 잘못하면 또 이 재기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네. 그래도 얻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전해서 성공을 하면은 자신감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물을 네.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한다면은 어떤 실패에 대한 성공 노하우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데요. 저도 네. 뭐 이렇게 부동산 하면서 사실 항상 투자를 해서 이익만 보지는 않거든요. 투자해서 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어쨌든 잘 넘겨가야 되는데 이 도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퇴보하기 또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뭔가를 도전하려면 상당히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떨치고 네.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그 끝에는 생각보다 값진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멈춰 있는 삶보다 항상 뭔가 도전하는 삶. 우리가 멋지죠. 비록 깨지더라도 네. 깨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삶. 예,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남들 뭔가 해보고 싶어도 가만히 남들이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도전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이것을 꼭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도전의식이 정말 필요한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짙은 장군이 있다고 하는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쪽이라도 배우는 건 있다. 그렇죠. 라는 말인데 이왕이면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기왕이면 다홍심하라고요. 네. 그래도 이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가만히 하는 있으면은 거니까. 뭐 성공이고 도전, 뭐 실패고 아무것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해야 부디는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한 살 한 살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도전 정신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맞습니다. 예. 안주하려고 예, 하는 맞아요. 마음. 그 사람은 항상 그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좀 다 잡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올해보다 큰 목표는 아니고요. 네. 올해보다 그래도 내년에 나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명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였고요. 부디의 세상만사 세상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좀 꺼내주실까요? 예, 그 핸드폰 그 5G 과장 5G. 광고 논란. 5G. 네. 이게 처음에 LTE보다 뭐 20배가 빠르다고 해서 이동통신 3사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과장 광고라고 이 결론이 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추가 소송이 막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소송 참여자가 1000명에 달한대요. 근데 이제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상용화 당시에 이거 망을 구축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정부와 통신 3사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소비자가 526명으로 소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00명 이제 손해배상 소송 10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3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행위에 대해서 처분에 불복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동통신사 소비자의 법적 다툼도 이제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해요.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어쨌든 이런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해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 측은 허위 과장 광고로 거둔 이익을 소비자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리고 이제 5G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신 3사 입장은 광고 당시 제한 사항을 이제 제대로 표기했다. 이게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용화 단계에서 5G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아직까지 어떤 그 보상금에 대한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고요. 공정위에 의한 벌금, 과징금만 이제 부과가 되었다고 해요. 그 벌금, 과징금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예,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믿고 5G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향한 이 피해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먼저 잘못했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과징금 내 이게 아니고 실제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기업 스스로가 먼저 움직여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항상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이 기업들이 좀 먼저 움직여서 먼저 어떤 의사를 네. 선한 의사를 좀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예. 이 5G 한창 시작될 때 기억나요? 정말 빠르다고. 예, 저도 네. 기억납니다. 근데 20개 빠르는지 몰랐어요. 빠르다고만 들었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뭐 몇 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았죠. 어쨌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있다. 그리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돈을 많이 벌긴 벌었네요. 네. 네. 저기 보는 거죠.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G 과장 광고 소송 논란 부디의 세상만사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소식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짜는요, 와, 벌써 7월입니다. 벌써 절반이 넘어가네요. 예, 올해도 이제 벌써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난 거죠. 네. 하반기 맞이하는 첫 번째 세미나가 되겠네요.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세미나 진행이 되겠고요. 주제는 역세권과 한강변 개발, 이곳이 투자처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항상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여태까지 드려왔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뭐 상승으로 가느냐 하강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의 지금 당장 가격이라는 게 뭐 한꺼번에 그냥 확 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 상승으로 가느냐 하강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 뭐 역세권 재개발 투자, 한강변 재개발 투자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역세권의 그런 아파트들 재개발이 추진이 될 거고요. 추진이 된다고 계속 얘기들이 나올 거고, 재건축도 역시 안전진단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재건축한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데들이 과연 다 진행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많은 데 중에서 정말 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내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역세권과 한강변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예전과 다른 그런 어떤 차별화 시장에서 집중적인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외곽으로 가서 투자를 하면 싸다고 가서 투자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특히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멤버십 서비스 시작하셨잖아요. 네. 멤버십 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투자 상담, 개인 투자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동영상을 계속 올려서 우리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부동산 뭐 다른 거 볼 거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어떤 동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미나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선착순이니까 조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서비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개별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 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동산이 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구독자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더워요. 아, 그쵸. 너무 더워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시원하게 부동산 고민이나마 없으시게끔 해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그 도봉 휴한시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전망이 좀 좋을지 네. 궁금해서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도봉구의 도봉휴 한신 아파트 거주 중이시고,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몇 년째 보유하고 계세요? 제가 20년 7월쯤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럼 딱 3년 정도 되셨네요. 네네, 3년 정도 됐는데, 네. 좀 지지부진하네요. 아, 가격적으로 좀 뭔가 네네. 답답하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더 가지고 있어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거죠? 맞아요. 뭔가 약간 목소리에서 답답하다,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 그쵸? 네. 네, 쪽지 깨세요. 여기 지금, 부디가 지도 띄워놓고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통화해 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도봉산역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바로 도봉산역.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 상당히 역세권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상당히 좀 더딘 아파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 현안이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건축 현안이 안 됐지만은, 실제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조금 힘든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용적률 자체가 되게 높아요. 용적률이. 아이고요. 예, 네, 아이고.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재건축은 힘든데, 다행히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네.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 법이 생기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기에 최적의 아파트가 20평대 아니면은 30평대가 있는 단지들이 가장 최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20평대, 3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추후에 리모델링은 뭔가 가능은 하고, 그리고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뭐 해서 고밀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이 중공업 지역에서 서울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주변에 이 아파트 자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아파트의 호재는 지금 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 훗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주변에 호재는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산도 있고 해서 공기도 좋고 살기는 좋은데, 사실은 특별히 이쪽에 호재는 없고, 호재가 있는 데는 아시다시피 이쪽 밑에 창동역, 그 다음에 노원역, 이쪽 라인으로 호재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쪽 라인으로 호재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이쪽에 다 개발하는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계 주공 아파트들 다 재건축한 호재 있고, 그래서 사실 이쪽 라인으로 호재들이 모여 있지, 이 위쪽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뭐,
이 도봉산역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도봉산역 1호선하고 7호선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상당히 역세권 아파트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특별한 호재가 없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지리적인 입지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좀 낮은 가격대로 주변에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때 사실 때 기준이 아마 그때가 한 실거래가 한 4억 한 5, 6천에서 한 6억 요 정도에서 네네, 거래가 했을 네. 거고요. 그리고 7억까지 21년도 올랐다가 지금 한 뭐 실거래가 호가는 한 6억 선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미해요. 크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접적인 GTX가 들어오는 것도 의정부역과 그 다음에 여기 창동역 쪽으로, 밑에 창동역 쪽으로 GTX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호재에서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주하는 데는 상당히 좋지만, 이 가격이 오른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주하고 계시니까 거주라면은 저는 충분히 역세권 아파트라서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주하고 투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거주의 목적이 일단은 지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 그래서 여기는 추후에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은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높여줘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던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뭔가 예,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일단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 효한신 아파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늘 강조해주시는 거주와 투자의 분리. 네. 네, 이런 부분 한 번 참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궁금한데 하시면 전화 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새창 리베하우스를 4년 전에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문제로 인해 요새 이야기가 많아서 고민이 많은데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계속 보유하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야 될지 잘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곳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은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고 이게 사실 계속 보유를 해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보유하실 생각인 것 같고요. 아니라면 파실 생각도 있으신 걸까요? 어쨌든 전망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새창 리베하우스가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덕정역, 네. 덕정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옥정, 여기 양주 옥정, 여기 이제 신도시죠. 예,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7호선 연장 얘기가 지금 7호선 연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양주 옥정 2025년도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이쪽하고 좀 거리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GTX가 들어온다. GTX가 들어온다. 아니면은 어떻게 새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데는 바로 그 지하철이나 GTX가 들어오는 그쪽 주변이 혜택을 받는 거지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크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긴다고 해도 신도시에서 그 지역적으로 그 신도시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신도시 넓은데 지하철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지하철이 생길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 양주 옥정 이쪽 신도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 그때도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마 2025년도가 돼야지 2025년도부터는 이제 물량이 줄어서 적정 물량이 좀 공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참고로 양주 이쪽 그 공급 물량 있죠? 공급 물량. 그러니까 적정 공급 물량이 한 1200세대라고 해요. 한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24년도까지는 다 그걸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2024년도까지는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변에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서 환경이 바뀌는 건 좋지만 공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들어오는 뭐 회천지구나 옥정지구의 대규모 이제 공급 물량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서울 출퇴근 뭐 이렇게 진입하기에도 거리가 좀 아직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저도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차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차가 좀 막히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물량이 많아서 호재가 이 가격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아파트는 호재에서 좀 더 벗어나 있어서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항상 이거는 전세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1평 기준으로 2019년도 실거래가가 1억 6,400에 거래됐다가 21년 12월 달에 최고 3억 4천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23년 실거래 2억으로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변동폭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익을 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이익이 큰 그런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뭔가 좀 중심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를 주고 계시다는 건 투자 목적이 좀 더 있으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이왕이면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대표님의 영상을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자양동 지역을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광진구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향후 전망과 가치는 어떠한지요? 대표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전세를 주고 계신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유튜브를 잘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양동은 사실 부디가 굉장히 좀 좋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지역이긴 한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여기 더샵 스타시티입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더샵 스타시티가 여기 있는데요. 네. 건대구역 저 역세권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너무도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 입지도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사실은 여기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대입구역에 붙어있는 저 역세권의 아파트이지만 지금 이게 45평 기준으로 2019년도 12억 4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최고가 20억에 실거래가 됐고 지금 올해 4월 달에 17억
5천만 원. 현재 호가는 20억 내로 지금 나와 있다. 아직까지 그 원래 호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실거래가는 거의 이제 호가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위치가 워낙 좋은 곳입니다. 200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곳이에요. 근데 뭐 교통도 우수하고 뭐 상당히 뭐 좋습니다. 아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 자양동 쪽이 지금 모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아마 가지고 계셔서 자양동 지역을 좋게 줘서 아마 조금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이쪽은 앞으로도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이 성수동이거든요. 여기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재개발 좀 추진하고 있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실 자양 4동은 별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자양 1구역이라고 하는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이것도 지금 프리미엄 한 뭐 10억 가까이 될 거다. 1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위쪽 라인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여기도 추진하고 있어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죠. 이쪽 라인은 자양 7구역 또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죠.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양 3동은 아파트, 여기는 이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야 뭐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을 하던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데가 이 자양 2동 쪽이에요. 여기가 자양 2동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자양 2동, 여기도 자양 2동, 이쪽이 자양 2동이에요. 2동, 여기도 2동.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쪽 자양 2동도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 여기도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인데, 여기 구역이 있잖아요. 이 구역 요 위쪽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곳이죠. 예, 항상 짓는 곳이고,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 옆에 여기가 구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거든요. 이게 지금 분양하고 있는 그런 아주 관심을 많이 끌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광진구에 가장 첫 번째 일자리가 생기는 아주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뜨거운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고, 이쪽에 호텔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는 곳이고요.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여기도 개발이 돼서 바뀌고, 지금 한마디로 자양동은 전체가 지금 다 뭔가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찌했거나 전부 이 지역은 바뀌는 곳이라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더샵 스타시티도 훨씬 더 가치가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전부 다 같이 더불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한강변에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전세 주고 있어도 여기 충분한 나중에 투자 가치가 더더욱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도 뭐 그렇게 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네. 지금보다 앞으로 더 가치가 커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이쪽 한강변 쪽에 이쪽 라인들은 뭐 자양 4동 라인은 이미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진행할 때가 이 2동, 이쪽 2동하고 이쪽 2동이거든요. 근데 이쪽 2동 중에서도 여기에 구역 밑쪽 2동이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일자리 크게 생기니까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쪽 라인도 모아타운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빨리 발빠르게 뭔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양동은 그냥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입지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가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곳에 부동산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세미나를 참석하셔도 좋고,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나는, 시간상 가고는 싶지만, 좀 더
간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전화 통해서 통화로서 상담을 도와드리고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간편하게 사연 구성으로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코너는 새로운 코너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디. 그렇죠? 요거 바로 넘어가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아, 힘차다. 네. 힘차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너의 취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블루칩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용어긴 한데, 예. 뭔가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회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계 블루칩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수익성도 안정성도 성장성도 있는 아파트를 찾아주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해주실 건가요? 예, 매주 하나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여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이제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뭔가 지금의 어떤 가치보다 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좀 골라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가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우린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니까 그런 아파트 중에서도 어디는 많이 오르고 또 네. 어디는 안 오르고 별로. 그런데 어디는 생각외로 또 이상하게 가격이 좀 더 저렴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왜 여기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저평가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부디가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는 미래 가치가 더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매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로 꼽아주시는 블루칩 아파트 오늘 어디입니까? 예, 선사 현대아파트입니다. 오,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오늘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거의 3,000세대가 되네요. 예, 대단지죠. 정확하게는 2,938세대 16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최고는 28층. 2000년 6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 용적률은 393% 거의 400% 가까이 되네요. 네, 이게 네.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네. 이때 인허가를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 용적률 막 400%까지 줬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져서 빨리 고층으로 많이 그때는 네. 이제 주택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좀 빨리 많이 져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400% 넘는 단지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삼성 광나루 아파트 네. 395%, 명일 LG 아파트 380%, 일동 우성 아파트 308%, 네. 가락 금호 아파트 397%, 자양 우성 7차 339%, 다 300% 넘죠. 면목 두산 아파트가 442%예요, 무려. 자, 이때만 해도 높게 막 지니까 좋았는데, 네. 이런 아파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낡아서, 이거 뭔가 재건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용적률이 높으니까 이거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단점을 안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아파트도, 네. 이렇게 높게 지니까 재건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아파트입니다. 이 역사가 이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암사동 역세권, 암사역 바로처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암사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예요. 네. 이제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현대 선사 아파트가 된 거죠. 네. 암사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의 선사현대가 됐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군요.
변신에 변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네. 저는 예전부터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이 그러십니까? 네, 이 아파트가 밤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이상하게 싸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이게 추진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리모델링 규모라고 해요. 1조 900억.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2020년도 구성을 했는데 네. 여기는 3주 만에 동의를 50%를 달성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3주 만에 동의를 50%를 달성했다는 거는 그 절반이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즉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의지가 전부 다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게 사실 사업 추진에 진짜 중요한 건데 빠르게 동의율 50%를 달성을 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네.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393% 현재 네. 상당히 높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힘들고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름이 요게 리버티지 강동이래요. 리버티지 강동 이름이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확정 아닌 아니지만 거죠? 네, 대충 네. 예, 지금 현재 이게 한강변 풍경 플러스 현대 건축 유산을 더해서 고품격 아파트의 뜻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리버와 뭐 헤리티지 이런 어떻게 걸 하셨어요? 이제- 아유, 리버 복합어네 합성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뭐 한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일단 암사역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그리고 한강공원까지도 뭐 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암사역에 8호선 그 연장선이 있어요. 별내 연장선이 네. 또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이런 뭐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변도 끼고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장점 또 여기가 평지예요. 그쪽 길은 좀 약간 경사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자체는 평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지금도 늦지 않다 투자를 우리가 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가치가 커진다면 네. 지금의 가격으로는 전 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리모델링이 돼서. 그렇죠. 네. 그런 아파트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A급 아파트 그 건설사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쌌었는데 현대 아파트 24평, 30평, 34평 이렇게 보면은 뭐 2016년에 3억 8,500 가던 게 21년도에 최고가 12억 5천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32평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34평 그러니까 34평 5억 1,800이었는데 2016년만 해도 이게 2022년도에 14억 9천까지 갔었어요. 14억 9천. 거의 15억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2억 가까이 지금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억. 네. 12억 가까이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층마다 뭐 10억 뭐 2천에 팔린 것도 있고 이렇게 층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한강 뷰가 보이는 데는 네, 아무래도 네. 가격이 더 높을 거고 하지만 지금 거의 아직까지는 예전 최고점을 못 따라온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가치 엄청 크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 가치는
그러니까 여기는 향후에 여기가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은 아마 가치가 큰 강동구의 대단지 블루칩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그 리모델링 방식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평 증축, 수직 증축. 여기는 어떤 방식? 여기는 본래 대부분 네. 그 수직 증축을 하길 원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은 뭐 15층 이상 되는 거는 3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15층 이하는 2계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2계층을 더 뭐 3계층을 올린다는 거는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난다는 거지. 근데 수평 증축이 옆으로 넓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수평 증축이 아닌 수직 증축을 원하는데 수직 증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조건이 많아요. 이 거쳐야 할 관문이 안전진단도 수평 증축은 한 번이면 끝났는데 이건 막 2번씩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평 증축을 추진했다가 수직 증축을 추진했다가 다 수평 증축으로 돌아섰는데 저는 이 수직 증축 여기로 지금 수평 증축에서 수직 증축으로 뭔가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이 수직 증축으로 갔으면은 더 훨씬 조합원들한테도 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모양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아파트를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래된 아파트들 괜히 그 위에서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그 하중이 못 받쳐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까다롭게 지금 수직 증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리모델링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 용적률이 높아서 그런 아파트들은 그럼 가만 놔두면 나중에 뭐 무너지면 어떡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못하더라도 뭔가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 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 15년만 되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예, 그런데, 가장 이제 걸림돌 내력벽, 철거.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데, 네. 그것도 뭔가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벌써 몇 년째 해답을 안 내놓고 국토부에서 계속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누가 과연 그 내력벽 철거해도 괜찮아 했는데 만약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네. 그걸 원희룡 장관이 달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예, 이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선사현대 아파트의 미래가치, 앞으로 향후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부디가 판단하기에 여기는 블루칩이다. 지금 들어가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해 주실 텐데 오늘은 선사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뭐 다 미래 가치가 엄청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입지마다 틀리다. 네. 입지적으로 볼 때 미래 가치가 여기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아파트였고요. 여러 가지 분석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블루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분석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였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제 벌써 7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올해 세웠던 그런 목표들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자가 될 구독자분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부자가 되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우리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